자, 오늘은 1단원부터 할 거야. 1단원. 자, 1단원에 보시게 되면 1단원 내용이 뭐예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해 가지고 처음에 우주 시작과 원소 생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자, 우주 시작과 원소 생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여기 지금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금밀도 한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지? 뻥 터져서 지금의 우주가 탄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죠. 자, 이 성립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순서로 쭉 가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냥 대략적인 개념으로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우주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 처음에 나오는 양반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이제 뭐였냐면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우주 정적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고, 자, 르메트르랑 프리드만이라는 양반은 팽창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자, 뭐 간략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그러니까 태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성들도 그렇고 이런 우주에 있는 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뭘 갖고 있어? 중력 갖고 있지, 그지? 자,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세단 말이야. 근데 밤하늘에 몇 천억 개의 별들이 몇 개의 별들이 있는데 걔네들끼리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서 모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밀어내는 미지의 힘이 있다. 암흑 물질이 있어서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주는 그 중력에 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은 르메트르랑 프리드만이라는 양반은 자, 그게 우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모여지지 않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누가? 허블이 이 팽창의 증거로서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외부 은하들이 서로 다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팽창한다라는 개념으로 그 증거로서 이렇게 관측을 한 거지.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그 정설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팽창 우주론 중에서도 이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있고, 그 다음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 있는 거야. 자, 빅뱅 우주론은 이 팽창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우주가 팽창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고, 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면은요, 우주가 팽창은 하는데 이 우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되는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질량이 증가해.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밀도가 일정함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야. 이 정상 우주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주 크기는 크기가 점점 커지긴 하는데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밀도가 일정해. 자, 밀도가 일정하니까 이제 온도도 일정한 거지. 근데 빅뱅 우주론은 아니다. 질량이 새로 증가할 일이 없다. 새로운 물질들이 그런 식으로 생성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데 팽창을 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 온도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빅뱅 우주론의 그 증거로서 가모프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관측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지. 자, 그럼 빅뱅 우주론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입자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되지. 이제 여기까지는 배웠어.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 배웠지, 그지? 그럼 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라는 여기까지도 배웠지. 그 다음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도 역시 배웠지. 자, 이제 그럼 양성자, 중성자는 뭘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이게 쿼크라는 애들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쿼크,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할 텐데
이 쿼크라든가 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본 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본 입자. 이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러니까 물질이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가 기본 입자예요. 이 쿼크도 전자도 기본 입자예요. 우리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아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기본 입자예요. 자, 그다음에 쿼크 중에서는요. 쿼크는 이제 얘네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 건데, 자, 이때 쿼크에 6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옆에 맵시, 뭐 야릇한 꼭대기, 뭐 바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 그러니까 위와 아래 요걸 봐야 돼. 자, 업 쿼크는 전하량,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양이지. 이게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게 돼요. 그 다음 전자는 얼마였니?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고 있지. 그지? 자, 그거에 비해서 얘는 3분의 2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기본 입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 걔네들이 결합한 양성자, 중성자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 보면 업 쿼크 2개.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 다운 쿼크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거야. 전자가 마이너스 1, 양성자가 플러스 1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중성자는요, 플러스 3분의 2의 위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2개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그럼 얼마야? 0이죠. 이게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을 이루게 되는데, 이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가 만났으니까 양전하 띄겠지. 그죠? 그 다음 거기에다 전자까지 결합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합되니까 얘는 중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원자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원자 생성 보자. 우주가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면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됩니다. 자, 우리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죠? 자, E는 에너지 얘기하는 거지. 그죠? M은 질량 얘기하는 거고, C는 빛의 속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 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여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그냥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 질량이 에너지로. 그러니까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의해서 질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이 에너지에서 입자와 같은 질량을 가진 물질이 생성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주가 팽창을 뻥 하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고온 고밀도의 완전 초고온의 초고밀도의 초고압의 그런 한 점이었겠지. 그게 팽창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쫙 낮아지지. 그 에너지 차이만큼 뭐가 형성돼? 물질을 가진, 이 질량을 가진 입자가 형성되는 거야. 그때 생성된 애들이 기본 입자야. 아까 얘기했던 여기 쿼크나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요때 생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팽창하면 온도가 더 낮아지겠지. 온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입자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줄어들면은요, 쿼크끼리 또 결합을 했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더 팽창하면 온도가 더 떨어져.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도 서로 결합을 해.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되죠. 자,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되고 난 다음, 그 다음 양성자 자체는 그냥 수소 원자 핵이지.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는 이런 형태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수소는 전자가 몇 개 붙어요? 1개 붙고, 그 다음에 헬륨은 전자가 몇 개 붙어요? 2개 붙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여기 빅뱅 후 약 38만 년 3000 켈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자, 보시면요, 그 3000 켈빈에 해당하는 그 온도에 떨어졌을 때 38만 년쯤 지나서,
자, 이때 전자들이 원자 핵이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이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자. 자, 빅뱅 후 우주는 매우 고온이었어요. 두껍게 팽창했어요.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쿼크나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됐고요.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 온도가 더 낮아져가지고 쿼크들이 결합을 했네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됐는데, 자, 양성자, 중성자 초기에는 생성 초기에는 1대1의 개수비였지만 그 개수비가 7대1로 변화돼. 이거 뒤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얘기할 거야. 자, 일단 요거 기억해줘.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을 만든 거야. 지금 아직 원자가 아니야. 헬륨 원자 핵. 그 다음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 핵. 그래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빅뱅 후 약 3분. 그 다음 요거 별표. 빅뱅 후 약 38만 년 또는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이 전자들이 그 전까지 어떻게 돼 있냐? 신나게 돌아다녀. 왜? 주변이 너무 따뜻하고 온도도 에너지도 많고, 그러니까 신나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주변을. 원자 핵에 붙들리는 힘보다는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는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자들이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 핵의 전자들이 결합이 돼버려.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했네. 그럼 뭐가 돼? 바로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소와 헬륨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진 거지. 자, 이제 봅시다. 우주 배경 복사 중요하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후 38만 년. 38만 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3000켈빈이 되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고. 원자에게 전자가 결합돼가지고. 그죠? 가모프가 무슨 예상을 했냐면, 이 3000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됐잖아. 그러면 이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파장이 길어져가지고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3000켈빈이었을 때는요, 이렇게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팽창해가지고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물체. 아, 여기서 켈빈은 온도예요, 온도. 너희들, 야, 이거 기억하나? 절대온도? 자, 켈빈은 절대온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씨온도 흔히 도씨를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도씨는 기준이 없지. 물이 어는 점이 0, 끓는 점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100등분한 그 간격대로 위로 쭉, 아래로 쭉 내려갈 수 있는데, 절대온도는 시작점이 있지. 얼마야?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 즉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서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자, 절대온도는요, 입자가 멈췄을 때 온도를 0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지. 자, 우리는 이제 그 과학에서는 주로 절대온도를 쓰게 되는데, 여기 약 3000켈빈에 해당하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의 복사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그걸 누가? 펜지오스와 윌슨이라는 양반이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 펜지오스와 윌슨 같은 경우에는 전파 만환경에서 이렇게 일하던 양반들인데, 우리 왜 라디오 채널 같은 거 돌릴 때 보면은 라디오 채널 같은 거 돌릴 때 보면은 왜 지직거리는 거 있지, 중간중간에. 그리고 TV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뭐 옛날 TV들 이렇게 툭툭툭툭 돌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노이즈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과 같이 이 전파만 환경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곳에서도 다 이상한 노이즈가 계속, 저주파의 노이즈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기계도 바꿔보고 방향도 바꿔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계속 들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뭘 생각하게 됐냐?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저기서 다 오는 전파구나.
그래서 이거 가모프가 얘기한 요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3켈빈에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과 일치함을 알게 돼. 나중에는 위성까지 발사해가지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 이렇게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가 퍼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존재하는 걸 관측했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이제 또 얘기하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갔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옆에 또 보자. 자, 이게 보면은 원자가 생성된 후와 전으로 나뉘게 되는데 원자 생성되기 전에는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빛 입장에서는 빛이 쭉 나가려고 하는데 입자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야. 그래서 꽝꽝꽝꽝 부딪혀. 직진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불투명한 상태. 우리 마치 안개 속에서 손전등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전자들이 그 3000켈빈에 도달해가지고 전자들이 원자 핵에 붙들리게 돼. 그러면 원자가 생성됐지. 이렇게 원자가 생성되니까 어떻게 돼? 빈 공간이 나타나는 거야. 빛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갈 수 있게 되는 거네. 그 빛이 이때 38만 년이 됐을 때 이 빛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게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 안개 속의 우주라고 생각하면 원자 생성된 다음부터는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야. 요거 기억해야 돼. 38만 년 때 3000켈빈이 돼가지고 원자가 생성되면서 투명한 우주가 됐어요. 그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퍼져나온 빛들이 현재 우주에 퍼져 있네. 그게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엔 3000켈빈이었는데 지금은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의 에너지다, 파장의 전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니까 빅뱅하면서 계속 온도가 떨어지니까. 자, 밑에 이제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춰요. 멈추고 푸시를 눌러주세요. 멈추고 풀어주세요. 자, 멈추고 풀었니? 다 풀었니? 답 체크할까? 자, 답 체크할 거니까 빨리 안 풀었으면 멈추고 풀어. 자, 시작하자. 자, 1번에는 우주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는 역시 감소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생성돼서 더 이상 보내는 기본 입자네. 쿼크와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다. 자,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는 바로 양성자, 중성자죠. 그래서 라마. 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핵이죠. 헬륨 원자 핵. 바. 그리고 원자에 대한 얘기죠. 가. 자, 38만 년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나이가 38만 년 됐을 때 현재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와 같은 파장이 관측되며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얘기를 합니다. 라는 것까지요.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오케이, 또 다른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우리 또 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 말고. 오케이,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죠. 초창기에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와 헬륨이야. 빵 하고 터지면서. 자, 이때 보세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까 기억나니? 자, 초기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 그 다음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라는 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그 순서 보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해요. 초기에 쿼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결합을 하게 되는데 만들어내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 약 1대 1이었어요. 그러다가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7대 1로 바뀌어.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 볼게.
자, 중성자 질량이 양성자 질량보다 조금 더 크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으면요. 중성자가 질량이 좀 더 커.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는 질량이 감소해. 그죠? 자, 질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될 때는 질량이 증가를 해요. 질량 증가가 일어나게 돼. 그럼 질량이 감소하면은 그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가 질량 감소량만큼 에너지로 변해서 방출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질량이 증가하면 그 질량이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 초창기는 온도가 높았지만 팽창할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 흡수할 여력이 있겠니 없겠니? 점점 주변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흡수를 잘 못해. 양성자가 중성자로는 가기 힘들어. 근데 주변 에너지가 떨어져도 에너지 방출하는 건 가능하지.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의 변화는 가능해. 그러니까 초기에는 1대1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변화가 잘 일어나는 반면 양성자가 중성자로의 변화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성자가 점차 양성자로 변해서 이렇게 7대1이 됐을 때, 그러니까 14대2지 지금. 근데 7대2, 그래서 7대1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랑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성자가 결합되게 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됐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 질량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성자 질량이나 양성자 질량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양성자가 1의 질량을 가지면 중성자도 1의 질량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1이라고 놨을 때 헬륨 원자의 한 개의 원자 질량은 4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물론 그 차이가 있지만은 미미한 차이. 자,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됐어. 그럼 나머지 이 남은 12개의 양성자는 결국엔 뭐야? 수소 원자 핵이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가 12대 1인데 헬륨 원자 핵 한 개의 질량은 4에 해당한다라고 했잖아. 4개니까 입자가. 그래서 수소 한 개와 헬륨 한 개는 1대 4의 질량비를 갖고 여기 12개 있으니까 12대 4, 즉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인데 원자의 질량도 3대 1이야. 왜? 우리 원자의 질량을 얘기를 할 때는 핵의 질량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지?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랬잖아.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기 때문에 원자의 핵의 질량이 곧 원자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대 1의 질량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우주에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보는 방법이 바로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 원소를 관측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분광기를 통해서 통과한 빛의 파장에 따라 나뉘어지는 정리한 색들을 얘기를 하는데 연속 스펙트럼, 우리 백열등과 같이 자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띠가 나타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온의 광원이 빛을 방출하는 경우. 그래서 고온의 광원의 빛이 쭉 나오게 되면 걔네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네. 그게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쭉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기억해줘. 선 스펙트럼. 우리 그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지, 그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서 우리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애들 그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선 스펙트럼엔 또 다시 두 가지가 있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 볼게요. 검은 바탕에 밝은 색의 방출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빛이 안 오고 특정 파장의 빛만 왔다라는 그런 얘기지. 고온의 별 주변에 이 기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체가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네.
그럼 우리는 이 기체에서 방출된 빛만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모든 다른 빛들은 얘가 다 흡수해 버렸고 이 여기에서 방출되는 빛만 우리가 보는 게 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흡수 스펙트럼. 자, 어렸을 때 배웠던 건 이건데 별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하네. 그럼 저온의 기체는 그만큼 별빛한테서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흡수되고 낸 나머지가 오는 거야. 그 흡수된 파장의 빛은 우리 눈에 안 보여. 그 부분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되고 남은 빛에 의해서 그다음 방출과 흡수의 차이점. 방출은 특정 파장의 빛만 온 거고 흡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못 온 거고요. 알겠지? 그럼 왜 이렇게 생기느냐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원자 구조 때문에 그래. 자, 핵이 있고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지. 그 주변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지. 그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있어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궤도가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길이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얘네 둘은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서 서로 붙으려고 그래. 근데 전자가 각 핵 가까이 있다가 핵에서 멀어진다. 핵에서 멀어지려고 해. 멀어지려고 하면은요, 얘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핵 가까이에 있는 전자가 멀어지려고 하려면 그만큼 뭘 해줘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거야. 낮은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이쪽이 낮은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은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는 거니까. 활발해야지 핵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에너지를 얻어야지 핵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핵에서 멀어지면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지. 자, 에너지 준위.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값.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 근데 간단히 생각해.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얘를 이겨내고 도망갈 수 있다라. 그 얘기야. 그래서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자, 끌어당기는 핵을 도망가야 되니까 그만큼 자기는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지만이 도망갈 수 있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빛을 흡수해요. 반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방출하겠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에너지가 적은 애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방출되는 거야.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흡수 스펙트럼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야. 자, 그래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파장의 빛을 얘가 흡수한 거야. 이 에너지 준위만큼의 파장의 빛을. 근데 반대로 방출 스펙트럼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방출해 버리는 거야. 근데 요게 방출되는 양과 여기 흡수되는 양이 어떻게 했어? 같겠지. 왜? 같은 차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원소면은 요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의 파장의 위치가 같아. 알겠지? 그럼 요거 보고 우린 뭘 알 수 있겠어? 원소의 종류 알 수 있겠지. 흡수 스펙트럼과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아요. 같은 파장에서 나타나요. 그 얘기야. 수소 봐봐. 이렇게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은 거지. 탄소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원소구나 알 수 있겠지. 근데 원소들마다는 이 선이 달라. 왜 그러겠어? 원소들마다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다르고, 그죠? 원자 핵의 전하량도 다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선이 달라. 그러면 이 선만 보고도 우리는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원소 종류 알 수 있어. 그럼 함량은 또 어떻게 아느냐? 요거야. 흡수선의 세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 선폭을 통해서 우리는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태양의 스펙트럼이라고 되는데 프라운호퍼라는 양반이 우리가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 태양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니까 자잘한 이런 검은 선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 그걸 프라운호퍼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지 이름 땄지 그냥. 자, 그래서 이걸 뭘 알 수 있느냐? 태양의 대기를 알 수 있는 거야. 태양 대기가 태양에서 오는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대기가 흡수한 거지.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파장의 빛들이 안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대기 성분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주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별빛에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우주 거기 통과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 그 안에서 있는 원소들에서 흡수하는 파장의 빛은 우리한테 안 올 거 아니야, 흡수선이. 그걸 관측한 거야. 그랬더니 수소와 헬륨이 약 3대 1의 질량비로, 여기 우주 전체 원소 중에 수소가 약 74, 헬륨이 약 24, 약 3대 1의 질량비가 스펙트럼 분석 결과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측했던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이 일치해. 그러니까 또 증거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가지 얘기했죠. 뭐 얘기했어? 우주 배경 복사. 또 하나 원소 분포. 그죠? 헬륨과 수소의 질량,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는요,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요.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역시 잠깐 멈추시고 4, 5, 6번. 자, 풀어보자. 잠시 멈추세요. 멈춤. 자, 풀어주세요. 잠시 멈추고 풀어주세요. 아이고야. 풀어주세요. 다 했죠? 오케이, 해보자. 자, 4번부터 보자. 자, 4번에 O, X, X, O. 여기 뭐가 틀렸을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죠? 7대 1이었죠. 그죠? 그리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야지 헬륨 원자핵 되는 거죠. 오케이. 연속은요, 고온의 광원이 직접. 그다음 방출은요, 고온의 기체가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야 이건. 흡수는요, 흡수되고 남은 빛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있고 질량비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 아이고 다리야. 이번에는 분광기로 스펙트럼 관찰하기라고 되어 있잖아. 이 백열 등에 방출되는 빛을 간이 분광기로 관측을 하고 햇빛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등도 역시 방정관을 간이 분광기로. 이 방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통해 가지고 그 방전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이 뭐야?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백열등이나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은 나타나고, 이렇게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은 방출 스펙트럼은 나타나. 자, 그리고 태양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미지의 별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고, 방출 스펙트럼이 얘네들 원소들, 그 다음에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은 에너지 준위와 그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들의 궤도들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달라요. 자, 연속 스펙트럼이 흡수선을 나타내는 이유 그랬는데,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별빛의 일부가 대기에 흡수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폭이 다른 거는 양의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태양대기에는 누가 있니? 미지의 별에는 누가 있니를 어떻게 하느냐? 뭐 해보면 돼? 이 선들을 쭉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연결해서 겹쳐지나 안 겹쳐지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겹쳐지는 애들 모든 선이 다 겹쳐지는다라고 하면은 그 원소는 거기 안에 대기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떤 원소가 거기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별빛을 관측해가지고서는요 이런 식으로 원소들의 분석을 합니다. 자, 역시 옆에 1, 2, 3, 4 네 문제네요. 네 문제 해보도록 하자. 마찬가지야. 잠시 멈춰줘.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고 자, 잠깐 멈춰주세요. 그래서 문제 풀어주세요. 오케이, 다 풀어봤죠? 한번 해볼까? 자, 1번에 자, 답부터 얘기하자. O, X, X, O 그죠? 자, O, X, X, O인데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보시면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 동일한 원소면은요 흡수선과 방출선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2번에 나다의 스펙트럼을 가진 선의 파장은 같다. 더욱 다른 원소잖아. 다르죠, 당연히. 그죠? 자, 그리고요. 2번에요. 자, 2번에는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는 기억, 니은이죠. 오케이? 자, 디귿의 그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원소 종류 알 수 있지만 함량은 알 수 없다 그랬는데 폭을 통해서 함량을 알 수 있다 그랬죠. 폭을 통해서. 자, 그 다음 4번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요? 겹쳐보는 거죠. 그죠? 자, A가 있나 봅시다. A는 쭉쭉 이렇게 선을 쭉 이어보는 거야. A의 선을 쭉 이어보는 거야. 그럼 A 선이 다 여기 겹쳐지네? 그럼 A 있는 거예요. B선 보면 이 선 없죠. 지금 여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B는 없는 거예요. C선은 다 겹쳐보면 있죠? 있어요. D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ACD가 별빛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ACD의 방출 스펙트럼과 그 다음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이 일치하기 때문에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아이고. 자, 이제 마무리 가자. 시간에 따른 우주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따른 우주 변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빅뱅 뻥 일어나면 처음에 기본 입자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하죠. 자, 38만 년, 약 3000켈빈에 도달했을 때 수소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는 거야. 전자들이 결합해서. 요거 이제 2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자, 양성자, 중성자 초기 상태에는 1대1의 개수비를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변환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떻게 돼? 양성자가 중성자로의 변환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7대1의 개수비까지 떨어지다가 거기서 이제 양성자들, 중성자들 결합하면 헬륨, 원자, 핵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비로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로는 12대 4에 해당하는 거죠. 개수비와 질량비 구분하세요. 그래서 질량비가 3대 1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팽창으로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낮아져야지. 그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X죠. 그 다음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라 그래서 개수비는 근데 질량비는 3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오늘 배운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몇몇 개 좀 주의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19쪽부터
23쪽까지죠. 19쪽부터 23쪽까지 문제를 싹 다 풀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풀이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보내주도록 할게. 알겠죠? 오케이, 딱 40분 됐네. 네. 문제 푸세요, 이제.